자, 이번 시간은 426페이지예요. 자, 426페이지 보시면은 중간에 보세요. 2번 저당권 설정 등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그 부제목을 제가 적어드렸죠. 사업 주체의 행위 제한이라고 했죠. 자, 일단 교재를 읽어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재 원칙부터 같이 봅니다. 자, 읽으면 미출 것이십시오. 자,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여기까지 미칠 거예요.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해당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이 기간이 사업주체 행위제한 기간이 됩니다. 행위제한 기간이죠. 사업주체의 행위제한 기간, 행위제한 기간이 됩니다. 기간. 그 다음에 이 행위제한 기간 동안 주택건설 사업주체는 그 해당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다음 행위를 못한다라고 해야죠. 제한 행위가 몇 개 있죠? 3개. 박선에 동그라미 1, 2, 3을 앞으로 묶어서 동그라미 1, 2, 3을 앞으로 묶어서 앞에다가 제한 행위가 됩니다. 제한 행위 3가지. 그 제한 기간 동안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 대한 행위를 사업주체는 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드시고 설명 들으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네, 앞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주택법상 사업주체 행위자를 공부합니다. 주택건설 사업주체를 하여금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행위를 못하도록 사업주체의 행위 제한이 규정되어 있죠. 사업주체의 행위 제한.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해가 쉬워질 겁니다. 만약 여기서 주택건설 사업주체 Y건설입니다. Y건설에서 500세대의 아파트를 짓습니다. Y건설에서 5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한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500세대를 건설하면은 건축가 대상입니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됩니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주택을 건설하는 Y건설을 무엇으로 불러야 됩니까? Y건설은 공공주택 사업자입니까? 등록사업자입니까?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로서 무엇이 되는 거죠? 건축주입니까? 사업주체 됩니까?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되는 거지. 이렇게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주체 Y건설에서 500세대의 아파트를 지으려면은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이제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승인받고 대지를 조성하고 이제 주택을 건설하게 되죠. 주택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되는 이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 청약 계약의 당사자는 주택건설 사업주체하고 그리고 입주 예정자들이 청약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죠. 건설회사하고 입주 예정자가 계약을 해서 이제 아파트를 사업계획 승인 받고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Y건설이 주택건설 자금이 부족하니까 건설하고 있는 주택가 대지를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은행은 채권 확보를 위해서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쓰면은 여러분이 입주 예정자라면은 여러분이 분양받는 시아파트를 건설회사가 은행에 담보 제공하고 대출 받고 저당권 설정된 아파트의 소유권을 받으시렵니까?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되는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행위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때 사업주체 행위 제한 기간입니다. 사업주체가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 저당권 설정 등 행위를 못하는 기간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 이 기간이 사업주체 행위 제한 기간이 되는 거예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이 기간 동안 주택건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하는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 세 가지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 설정할 수 없어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지상권, 전세권 조심해야 됩니다. 임차권 하면 틀려요. 미등기 임차권은 제한 대상이 아니거든.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설정이 용익물권 설정 맞아. 지상권, 전세권,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등 용익물권 설정할 수 없어. 마지막으로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못하게 됩니다. 몇 가지가 금지되어 있죠? 3가지. 이 행위제한 기간 동안 이 3가지를 건설 사업 주체는 입주자 동의 없이,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첫 번째 박수 한번 들으십시오.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지는 해당 주택과 대지대에서 미축거죠.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 설정을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되는 주택과 대지대에서 미축 것이십시오. 전세권, 지상권, 그리고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임차권 하면 틀려요. 부동산 임차권에도 틀려요. 그러니까 미등기 임차권은 제한 대상이 아니라니까.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설정을 못해요. 그리고 주거죠.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못하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그 교재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하면 적으세요.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하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적으십시오. 입주 가능일,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 이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말하는 거야.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하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 이것도 오지선당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기본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하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여기까지 필기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개를 드시면 돼요. 고개를 드시고 그 밑에 보면은 426페이지 맨 밑에 봐요. 3번에 보면은 부기등기 나와 있습니까? 부기등기 뒤에다 적으십시오. 제목을 부기등기 뒤에다 부제목을 적으십시오. 제3자의 행위 제한, 제3자의 행위 제한이라고 적습니다. 제3자의 행위 제한. 자, 제3자의 행위 제한이라고 적어놓고 교재를 보면 안 되지. 죄를 봐야 돼요. 설명 들어요. 설명 듣고 이해하고 교재에 밑줄만큼이는 필기 안 해도 되잖아. 설명 안 듣고 교재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설명을 듣는 게 좋습니다. 설명 듣고 교재를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네. 내일부터 이제 7월 문제풀이죠. 6월의 마지막이구나. 벌써 2021년도 반년이 가버렸구나. 시간 너무 빠르게 가는 것 같죠. 야, 진짜. 10살이 되기 전까지 시간이 진짜 안 갔던 것 같다. 6살이 진짜 길었던 기억이고, 7살이 그렇게 지루했었어. 학교 가고 싶어가지고, 시골에 유치원이 없으니까, 저 유치원 안 나왔거든요. 초등학교 가고 싶어가지고, 국민학교였죠. 그때 국민학교 가고 싶어가지고. 7살이 참 길었던 기억. 늘 7살이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10대 때도 대체로 시간이 좀 안 갔어. 그래서 19살 때 나이가 20이라고 속였다. 한 살 올리고 싶었어. 막 10대에는 한 살 올려서 말하고 싶었어. 막. 근데 40대가 되니까 나이를 한 살씩 낮추기 시작하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30대, 40대, 50대가 되면서 세월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것 같다. 진짜 가속도가 붙는 것 같다. 진짜 순식간이야.
저는 50대예요. 네, 너무 어리게 보시면 안 돼. 자, 제3자의 행위자입니다. 제3자의 행위자. 설명 들으십시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건설을 하는 주택가 대지에 대한 이 주택가 대지에 대한 청약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죠? Y건설 사업 주체하고 입주 예정자가 청약 계약의 당사자잖아요. 그러면은 입주 예정자도 아니고 Y건설도 아니면은 청약 계약의 당사자입니까? 제3자입니까? 제3자. 그 갑돌이에요. 갑돌이는 입주 예정자도 아니면서 Y건설도 아니다는 거죠. 근데 갑이 그 Y건설에 채권이 있어. 채권 확보를 위해서 Y건설이 사업계획 받고 건설을 하고 있는 주택가 대지를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나중에 잔금을 바친 입주정자에게 사용검사 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습니까? 소송해야 됩니까? 소송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 잔금을 끝낸 입주정자는 날벼락을 맞게 되잖아요. 전세금에 대출금까지 받아서 잔금을 치르는데 소유권 이전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대법원까지 소송을 받는다면은 그건 잔인한 고통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 주택법상 사업계획을 얻어서 건설되는 주택가 대지에 대해서 건설회사나 입주 예정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서 이 재산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할 수 없는 재산임을 주택건설사업주체로 하여금 소유권 등기에다가 부기등기를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부기등기 이후에 압류 등 법률 행위는 재판 없이 무효로 한다라고 법률도 규정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부기등기 이후에는 압류하거나 재압류를 설정하거나 가압류하더라도 그 법률 행위는 무효니까 압류나 가압류 등을 당합니까? 당하지 않습니까? 당하지 않도록 주택건설사업주체에게 부기등기, 소유권 등기에 압류 등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하도록 부기등기 의무 제도가 도입이 된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입법 취지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시험 쳐야 되니까 부기등기 의무는 입주 예정자가 있습니까? 사업주체가 있습니까? 사업주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대지하고 주택은 건설 시기가 다르죠. 아파트 짓고 그 다음에 택지 조성이 아니고 대지 조성 끝나고 아파트 짓잖아요. 그러면은 대지 조성 사업이 끝나는 시기하고 아파트 건설 사업이 끝나는 시기는 다르기 때문에 주택과 대지의 부기등기 시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니까 구별하면 시험 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주택과 대지에 대한 부기등기 시기를 구별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부기등기 의무는 입주 예정자가 있습니까? 건설 사업 주체가 있습니까? 건설 사업 주체가 있다는 것이. 그럼 수험 준비 끝난 거예요. 그제 체크할까요? 오세요. 426페이지 맨 밑에 세 번째 줄입니다. 사업 주체는 줄 것죠. 밑에다가 등기 의무자입니다. 여러분 부기등기 의무는 누구에게 있죠? 건설 사업 주체에게 있죠. 읽어볼게요. 자, 주택건설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해당 대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들의 동의 없이 양도 제한 물건을 설정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그래서 부기등기 의무는 사업주체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넘어옵니다. 동그라미 3번 오세요. 427페이지 맨 위에 오른쪽 제일 위에 동그라미 3번 부기등기의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밑을 쭉 꺼드는 게 좋죠. 부기등기 이후에 해당 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 물건을 설정받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하는 경우 그 효력은 무효로 한다. 부기등기 이후 법률 행위의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로 한다. 동그라미에 두면 되죠. 그리고 박산에 들어오세요. 박산에 들어오셔가지고 두 번째 건의 제목이 부기등기 나와 있습니까? 부기등기를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다가 적으십시오. 시기라고. 부기등기 시기입니다. 부기등기를 해야 될 시기예요, 시기. 아까 그 주택하고 대지는 부기등기를 해야 될 시기가 다르다고 그랬죠. 부기등기 시기를 구분합니다. 자, 어차피 첫 번째 보겠습니다. 부기등기는 주택은 동그라미 주택은 언제 하죠?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합니다. 미줄 것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대지는 동그라미. 대지는 언제 하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읽어두시면 돼요. 자, 사업주체 행위 제한과 그리고 부기등기 의무를 규정하여 입주 예정자나 사업주체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압류 등을 막기 위한 제도를 공부한 거죠. 그 다음에 428페이지입니다. 428페이지 투기 과열지구, 투기 과열지구 별표 2개 거의 90% 이상 출제가 나서 이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투기 과열지구 아니면 조정 대상지가 매년 둘 중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투기갈주와 조정대상직이 매년 나오는데 투기갈주가 나올 확률이 90%, 조정대상직이 나올 확률은 10% 정도 보면 돼요. 그래서 투기갈주는 그냥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투기갈지구 제목 뒤에 적으십시오. 투기갈지구가 무엇입니까? 뒤에 적으십시오. 투기갈지구는 곧 이꼴 투기갈지구는 주택법상 투기갈지구의 의미는 전매제한입니다. 전매제한 제도입니다. 전매제한 제도가 되는 거죠. 분양권이나 입주권 전매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전매제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공부했으니까, 정비법상 투기갈지구,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지난주에 공부하시잖아요. 정비법상 투기갈지구는 투기갈지구가 지정된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이 인가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관리 처분 인가 이후부터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나 건축을 양수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조합원 지위 이전, 조합원 지위 이전을 허용합니까? 규제합니까? 조합원 지위 이전을 규제합니다. 이 정비법 규정이죠. 정비법에서 투기갈지구는 조합원 지위,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이전하는 것을 규제하는 제도예요. 다시 할게요. 투기갈지구가 지정된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부터 이걸 예고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건축 사업 동그라미하고 조합 설립인가 이후를 정비법에 밑줄 꺼드린다고 제가.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동그라미. 재개발 사업은 언제부터? 관리 처분인가 이후부터 밑줄 껐단 말이야. 관리 처분인가 이후부터 정비구간의 토지나 건축을 양수받는 자는 조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단 상속과 이혼을 원인으로 양수받는 자는 그러하지 않다니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기억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기갈지구가 지정된 재건축 단지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그 입주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선정된 자의 세대원에 속하는 자는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5년 동안 투기갈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재당첨 규제 제도였어. 재당첨 규제 제도였죠. 이것은 정비법에서 투기갈지구의 역할이에요. 정비법에서는 투기갈지구 지정된 재건축 단지에서 한번 입주자로 선정되면 그 세대원까지 다시 한 번 더 5년 내에 분양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5년 내에는 분양 신청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조합원 지위 이전이 금지되죠. 그리고 주택법상 투기갈지구는 전매 제한 제도라는 거지. 그러면은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 재검토는 언제마다, 1년마다 해서 개정됐거든. 이런 것들 이제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투기갈지구에서 전매 제한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전매 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이런 것을 좀 공부하시면 돼요. 거의 뭐 시험 매년 나오니까 같이 봅니다. 투기갈지구는 누가 지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정, 해제, 통보 등 지정 절차가 있습니다. 지정과 해제, 지정, 해제, 통보, 지정 및 해제 절차죠. 지정 및 해제 절차.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요.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서 암기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갈지구 지정할 때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투기갈지구에 관계되는 시도지사하고 시도지사에 뭘 드려야 됩니까?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 총치 줄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갈지구 지정할 때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드려야 하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투기갈지구 지정할 때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까?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됩니까? 협의 동그라미 구분하십시오. 시도지사로부터 국장은 의견을 듣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 있어서 지정하고 그렇게 됩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내려오시고 타당성 검토 발표하시고 개정됐어.
한 번 투기 가지고 지정되면은 계속 지정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1년마다 했잖아요. 반기마다로 개정된 거죠. 반기마다. 그래서 투기 가지고와 조정 대상 지역의 재지정 여부 결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는 전부 반기마다 1년마다 해서 개정된 거예요. 반기마다 동그라미 해놓고 1년마다 해서 개정된 겁니다. 조심할 것. 그 다음에 투기가지구에서 전매 제한 기간은 조금 이따 할 거고요. 그 밑에 투기가지구 지정 기준 대상 지역이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 대상 지역 밑에다가 제목을 쓰세요. 지정 기준이라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은 완벽하게 암기할 것.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투기가지구 지정 기준은 암기하십시오. 이러면서 모의고사 직전에 그리고 시험 직전에 다시 오는 거예요. 늘. 알겠죠? 네. 아까 여보세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민간택지, 공공택지, 외의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때는 2배, 20%, 5대1, 10대1 그렇게 오잖아요. 투기가지구 지정기준입니다. 투기가지구 지정기준.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끝에 밑줄 껐죠.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기를 모두 5대1 초과 동그라미. 그 뒤에 줄 껐죠.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기를 모두 10대1 초과 동그라미 하시죠. 아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기준하고 청약 경쟁률 똑같죠. 네, 주택은 5대1. 국민주택 규모 주택은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1 초과 똑같습니다. 5대1, 10대1.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기업과 니은 중 한 개에 해당하여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는 인적입니다. 주택 공급이 위축됩니다.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면은 공급 감소하면은 가격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주택 분양 계획이 직전 월보다 몇 퍼센트? 줄 껐죠? 분양 계획이 직전 월보다 30% 이상 감소해서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30% 이상 동그라미. 줄 껐죠?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이나 건축급상 건축가 실적이 직전 연도보다 급격히 감소하여 감소 동그라미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면 투기가지구 지정될 수 있는 거죠. 5대1, 10대1, 30%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 그렇게 오는 거야. 그 다음에 기억번 내려와요. 3번 내려와요. 3번에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줄 껐죠?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동그라미. 시도별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동그라미. 그러면은 주택보급률과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니까 수요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또 가격을 폭등시키잖아. 그래서 투기가지구 지정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옵니다. 5대1, 10대1, 30% 감소 이하. 증가 이상입니까? 감소 이하입니까? 감소 이하. 5대1, 10대1, 30% 감소 이하. 무엇이 감소했죠? 분양 계획이나, 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설 허가 건수가, 건축 허가 건수가 감소했거나, 또 주택보급률과 자가주택 비율이 평균 이하인 경우죠.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5대1, 10대1, 30% 감소 이하. 그렇게 오십시오. 아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기준은 2배, 20%, 5대1, 10대1. 그렇게 오면 되잖아. 그 다음에 오른쪽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죠. 조정 대상 지역 뒤에다 적으십시오. 조정 대상 지역이 뭐죠? 라고 물으면은 조정 대상 지역도 적으십시오. 전매 제한 제도예요. 전매 제한 제도입니다. 전매 제한 제도죠. 전매 제한 제도고 주로 신규 청약 시장 규제를 위주로 합니다. 신규 청약 시장 규제가 목적이에요. 신규 청약 시장을 규제합니다. 그러면은 신규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청약 수지가 1순위가 돼야 확률이 높죠. 1순위 자격을 과열 지역은 뭐죠? 강화. 위축 지역은 청약 규제를 완화. 그래서 청약 규제가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공통점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과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집의 분양권, 입주권은 전부 전매 제한을 받게 된다 이 말이야. 그 집에서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근데 기존 주택시장 규제 위주로 이루어진 것은 투기과열지구고 신규 청약시장 규제를 목적으로 하면 뭐죠? 투기과열지구고. 그리고 이제 특징은 조정 대상 지역은 두 개가 있잖아. 조정 대상 지역은 과열지역과 위축지로 구분해서 국토교토 장관만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봅니다. 429페이지 맨 위에 국토교토 장관 비출 것이고 지정권자 비교하십시오. 투기과열지구는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은 국토교토 장관만 지정할 수 있고요. 박선에 내려오세요. 박선에 동그라미 1번, 2번. 박선에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서 앞에다가 구분. 조정 대상 지역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동그라미 1번 제일 끝에다가 뭐라고요? 과열지역. 동그라미 1번이 과열지역입니다. 동그라미 2번 제일 끝에다 적으십시오. 뭐죠? 위축지역. 위축지역.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와 달리 조정 대상 지역은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구분해서 지정됩니다. 주택법상 조정 대상 지역은 과열지역도 있고 위축지역도 있고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구분 지정합니다. 동그라미 1번 같이 볼까요? 주택가격이나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과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서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앞으로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무슨 지역이죠? 과열지역으로 지정되고요. 주택가격과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서 주택 분양과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앞으로 위축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뭘 지정하죠? 위축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와 달리 조정 대상 지역은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구분 지정해서 지역별로 그 특성에 맞도록 이렇게 이제 핀식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지정 절차 쭉 보십시오. 자, 동그라미 1번 제일 끝에 미리 지정 전 관계기관과 협의합니다. 사전 협의할 수 있죠. 관계기관과 협의 줄 것이고 협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내려오세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죠. 그래서 의견을 듣습니다.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습니다. 관계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습니다. 시도지사의 의견 줄 것이고 의견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 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예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요. 넘어가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면은 조정 대상 지역의 계속 지정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언제마다 하죠? 반기마다. 반기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의 재검토는 5년마다가 아니고 반기마다. 반기마다. 그리고 주택법상 전매금지입니다. 전매금지에서 전매행위 대상, 전매행위 제한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박스 안에 기억부터 리얼번까지 묶어요. 박스 안에 기억부터 리얼번이 주택법상 전매 제한 대상이 됩니다. 주택법상 전매 제한 대상이 몇 개 있습니까? 4개. 전매 제한 대상, 전매 제한 대상 4개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동그라미 하죠. 지역번에. 조정 대상 지역 동그라미 하죠. 그 다음에 디귿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동그라미 하죠. 그 다음에 공공택지 외의 택지, 공공택지 외의 택지 동그라미 하죠.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공공택지입니까? 민간택지입니까? 민간택지에서 주택법상 전매 제한 대상은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됐거나 조정 대상지역이 지정됐거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지정됐거나 그리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과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전매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4개 외워둡니다. 주택법상 전매 제한 대상,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동네, 조정 대상에 지정된 지역,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 그리고 민간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이 4개의 지역에서 건설 공급된 주택과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전매 제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건너오세요. 431페이지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매 제한을 받는지 전매 제한 기간이 나와 있습니까? 전매 제한 기간의 공통사항의 동그라미 1번 별표 줄 거죠. 전매 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민간 택지에서는 전매를 제한받아요. 언제까지? 다 달라요.
투기가지고 이럽니다. 투기가지고 이럽니다. 제일 밑에 양가로 2번 별표하시죠? 투기가지고에서 전매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예요. 언제부터 시작하죠?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시작해서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받고 그 기간이 줄 거죠? 5년을 초과하면은 투기가지고에서 전매제한 기간은 법적으로 몇 년을 한다? 5년을 한다. 그럼 고개를 드시죠. 여기요. 주택법상 투기과일지구 지정했습니다. 투과구. 주택법상 투기과일지구 지정되면 투기과일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이 주택, 투기과일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이 주택과 플러스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입주권하고 분양권이에요.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과 그 주택의 입주권과 분양권은 전매제한을 받는 거야. 언제부터 이제 전매제한을 받죠? 이 투기과일지구 안에서는 새로 건설 공급된 주택과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입주자로 선정된 날. 그날부터 분양권, 입주권은 못 팔아요, 이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못 팔아먹어요. 프리미엄 붙여서. 언제까지? 집 다 짓고, 사용우사 받고, 잔금을 마치면은 소유권을 이전해 주죠. 자기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투기과일지구에서는 전매를 제한받는 거예요. 투기과일지구 왜 무슨지 알겠죠?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새아파트 등기하려면 잔금을 해야 되죠. 그리고 강남 재건축도 이제 투자했어. 분양가가 27억이라. 그럼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20억을 대출받아야 되잖아. 그죠? 대출받아야 잔금을 마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대출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큰일 나죠. 그래서 투기가지고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현금 동원 능력이 20억이 되더라도 20억, 30억을 움직이면은 예쁘게 볼까요? 조사할 수 있습니까?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도 있죠. 부정한 돈이라면은 또 정리해서라든지 기타 등등 조세적인 어떤 제재나 압박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부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투기가지고 지정되는 아저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의 부자들은 투기가지고 지정은 누가 하죠? 국토교도 장관. 항상 정부의 국토교도 장관이 지정하니까, 그죠? 정부를 부자들은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강남에는 보통 이제 야당표가 많이 나오잖아요. 정부가 바뀌면 또 그래도 야당편이에요, 많이. 지금 전통적으로 그런 지역이죠. 이런 거 지정하니까. 규제를 많이 받거든. 소유권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을 받고요. 한 번 분양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정비법에 의해서 아까 몇 년 동안? 5년 동안 다시 분양 신청을 못해요. 재당첨을 규제받아야 해도. 그리고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계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를 이전할 수도 없어. 프리미엄 붙여서. 양도 양수 못하는 거야. 그래서 투기가지고 무서운 거예요. 단, 그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가 전매 제한 기간인데 그 기간이 5년을 넘으면은 전매 제한 기간은 법상 몇 년으로 한다? 5년으로 한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러면은 조정 대상 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그리고 민간 택지에서도 전매 제한을 받잖아요. 그 전매 제한 기간은 지역별로 그리고 주택의 규모별로 전매 제한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얘는 법전을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 준비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책자를 넘기면은 432페이지하고 433페이지에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4번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5번의 공공택지 외택지에서 전매 제한 기간이 나와 있죠. 그것은 규모별 지역별로 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하는 게 정답이에요. 나온 적이 없다고 한 번도. 나오더라도 모든 성적이 똑같이 찍고 나오는 거예요.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432페이지, 433페이지는 외웁니까? 넘어가야 됩니까?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넘어가 참고하셔야 돼요.
나는 잘할 거야, 외울 거야 해서 암기하시면은 하세요. 434페이지로 오시고. 전매 금지 예외가 나와 있어요. 3번에 별표 2개예요. 전매 금지 예외니까 전매를 허용한다는 거죠. 아까 전매 제한 받는 지역이 몇 개죠? 아까 저를 보시죠. 저를 보시죠. 주택법상 전매 제한을 받는 지역 첫 번째 부장가 상한제 적용 지역, 투기할지구 조정 대상 지역, 공공택지입니까? 공공택지 외익택지입니까? 공공택지 외익택지 네 군데야. 이 네 군데에서 전매 제한을 받는데 이 동그라미 1번부터 8번 중 한 개 해당하면은 그 사유가 정당하거나 불가피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지 않고 전매를 제한합니까? 전매를 허용합니까? 전매를 허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 동그라미 1번이 이번에 개정된 거라고. 동그라미 1번 별표 2개 개정이 어디 됐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전매 허용 대상에 제외됐잖아요.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고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전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이 어디죠? 서울, 인천, 경기잖아요. 그럼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세대원 전부가 뭐 근무, 생업상 사정 등으로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인천에서 서울로, 인천에서 경기도로, 경기도 인천으로 이사가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매 허용 대상에 제외되니까 전매 제한을 받는 거야.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수도권 안에서 이사 갈 때는 전매를 허용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 그 뜻이라고. 알겠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매를 허용하지 않다가 수도권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전매를 허용하지 않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럼 저 수도권 밖에서 정당한 사유, 생업상 사정으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은 전매를 허용해요. 알겠죠? 이 부분이 개정됐으니까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겁니까? 수도권 안에서입니까? 수도권 안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매 허용 대상에서 제외. 잘 봐둬야 됩니다. 이 개정됐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조심하려고 하는 게 또 몇 번이죠? 7번이나 7번. 7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합니다. 배우자 증여는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동그라미예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 동그라미,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전매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35페이지입니다. 435페이지. 리모델링. 고개를 드세요. 고개 드시죠. 책 볼 게 몇 개 없어요, 거기. 보셔도. 주택법상 리모델링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크게 몇 가지? 두 가지 있잖아요. 두 가지. 뭐죠? 말해야 됩니다, 자꾸. 뭐죠? 대수선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증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이 있죠. 외우시라니까. 주택법상 리모델링 하는 방법은 대수선 리모델링과 증축 리모델링이 있다. 그때 증축 리모델링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뭐죠? 말씀을 하셔야 된다니까. 주거, 제발 좀, 주거 전용 면적. 주거 전용 면적을 몇 퍼센트? 그렇죠. 30% 이하까지 증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고, 주거 전용 면적을 30%까지 이하까지 증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있죠? 시대수 증가는 기존 시대에서 100분의 15 이내에서 시대수를 늘려주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지. 그때 시대수를 늘리는 방법은 수평 증축입니까? 수직 증축입니까? 수직 증축 그렇게 했죠. 그때 수직 증축은 기존 아파트의 층수가 15층 이상이면은 위에다가 몇 개 층을 올리죠? 3개 층까지 수직으로 증축이 가능했고, 기존 아파트 층수가 14층 이하이면은 몇 개 층? 2개 층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하고 끝난 거잖아요. 복습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리모델링은 누가 하느냐면은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 입주자, 대표이가 모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주택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아야 돼. 그럼 전원 동의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어떻게 한 사람에도 반대자가 없을 수가 없잖아.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99%가 누가 하죠? 지난주에 배웠잖아.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하게 되지.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누가 만들어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뭐죠? 공동주택 소유자가 말하는 연습하시라고. 공동주택 소유자가 그렇게 되죠. 공동주택 소유자가 제발 공동주택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공동주택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목적으로 설립하면 무슨 조합이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되잖아요. 그때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절차는 뭐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뭐죠? 신고 인가. 인가. 누구로부터 인가 받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때 인가 신청할 때 이렇게 설명했죠. 101동, 102동, 103동에 있으면 동을 리모델링하면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3분의 2. 전체를 리모델링하면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과반수. 과반수 나올 때마다 외우세요.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얼마?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결의 증명서를 첨부하는 거 맞죠? 네, 결의 증명서를 첨부해서 조합 설립을 신청하는 거야. 결의 증명서, 동의요건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대수선 리모델링은 몇 년 경과? 10년 경과. 청축 리모델링은 15년 경과 증명서도 첨부되는 거 맞죠? 결의 증명서 플러스 대수선은 15년, 대수선은 10년, 청축 리모델링은 15년 경과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이 첨부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설립을 인가받습니다. 인가받고 설립됐죠? 설립되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하려면 리모델링 절차는 뭐라 그랬죠? 아까 했잖아, 시작할 때.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 주택법상 주택건설 절차는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상 리모델링 절차는 허가를 받아야 돼. 리모델링 허가 받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하려면 조합 설립 인가받고 몇 년 내에? 2년 내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받고 2년 내에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돼.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부터 리모델링 허가를 받는 거예요. 허가. 그러면은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의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주택법에 따라서 리모델링 하려면은 리모델링 허가를 받고야 된다 이 말이에요. 허가를 받고. 알겠죠? 그때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 동의서가 필요하죠. 그때 동의 요건은 동을 리모델링 하면 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75% 이상, 전체를 리모델링 하면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50,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75. 그래서 이걸 구분하라고 그랬죠.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은 75, 50, 75.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인가 신청할 때 결의 요건은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독학이 상당히 힘들어요. 책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없다니까. 이해가 안 돼서는. 리모델링 허가를 받고 시공자 선정하는 거야. 리모델링 시공자를 선정해.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시공자 선정. 시공자 선정은 똑같아. 리모델링 주택조합 총회에서 재개발 재건축 할 때도 조합이 시공자 선정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 총회에서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 선정했잖아요. 똑같아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총회에서 경쟁 입찰 방법으로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 등의 시공자를 선정한단 말이야. 그 시공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공사 끝나면은 준공사, 주택법은 준공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상고서 받고 리모델링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이제 허가부터 지금 공부를 할 거예요. 허가부터. 이런 얘기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기본 계획이 필요하듯이 우리 주택법에서도 리모델링 사업은 기본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 거야.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에서는. 해놓고 그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 의해서 이제 10년 내에 어떤 동네를, 어떤 아파트 리모델링을 제일 먼저 할 건지, 뭐, 어떤 아파트 리모델링을 그 다음에 할 건지, 이렇게 시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정비 기본계획과 똑같이 10년 단위를 수립하고 몇 년마다, 5년마다 당선 검토하고, 그리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지방의회하고. 그때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기간은 14일 이상.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교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435페이지 오세요. 435페이지 오시면 1번 리모델링 허가 등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1번 리모델링의 허가 동그라미. 이 허가가 리모델링 절차들인 거죠. 주택법상 리모델링 절차는 뭐죠? 허가. 건축법상 건축 절차도 허가. 주택법상 주택 건설 절차는 승인, 사업계획 승인 그렇게 되는 거죠. 읽어볼게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리모델링 절차입니다. 리모 절차입니다. 리모 절차. 리모 절차. 리모델링 절차. 리모델링 절차니까 원칙이 뭐죠? 허가를 허가. 리모델링 허가받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공동주택의 동그라미예요.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손떼시죠.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실에서 입주자 등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 내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서 밑줄 긋죠. 지당 군수로부터 리모델링에 관하여 뭘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를 동안 이게 리모델링 절차 되는 거야.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리모델링 하려면 허가 받아라는 거지. 단 그냥 허가 신청할 수 있는 거야.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동의. 근데 동의 요건이 주택 소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는 리모델링을 법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전원 동의는 현실성이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입주자가 직접 하거나 사용자, 관리주체가 리모델링 하는 경우는 거의 부동산 시장에 없단 말이에요. 이럽니다. 대통령 예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교류한 리모델링 주택조합 동그라미,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의 동그라미, 입주자 대표가 리모델링 할 때도 출급적 지당 군수처로부터 허가를 동그라미 허가를 받고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과 2번 한마디로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리모델링 하거나 주택조합과 입주자 대표가 리모델링 하거나 전부 리모델링 절차는 원칙이 뭐죠? 허가를 받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단 입주자 대표인은 소유자 전원 동의를 필요하잖아요. 위에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도 소유자 전원 동의를 필요하는 거야. 그래서 99.9%가 주택부상 리모델링은 누가 합니까? 조합이 하는 거예요, 조합이. 나머지는 전원 동의를 받기 현실성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누가 하죠? 조합이 한다, 이거 조합이. 리모델링 주택적으로 만들어서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책자 넘겨주세요. 시공자 선정. 시공자 선정은 아까 조합이 하면 조합 총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줄여봐요. 리모델링을 할 때는 조합 수립 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총회, 리모델링 주택조합 총회 동그라미 또는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는 입주자 대표의 동그라미, 총회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총회 또는 입주자 대표회에서 건설업자나 등록 사업자 등을 시공업체로 선정하게 돼요. 어떤 방법으로? 동그라미 1번에 경쟁 입찰 방법 줄 것이고 원칙, 경쟁 입찰 방법으로 2회 이상 유찰되면은 뭐 수의계약 등 대통령 명령을 주는 방법. 원칙은 경쟁 입찰이죠. 시공자는 조합총회에서 경쟁 입찰 방법으로 선정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서 볼 것도 없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437페이지.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또 출제가 아주 가끔 돼요. 이게. 도시주택법상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자, 줄 거 주십시오.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이 수립권자 됩니다. 줄 거 놓고 밑에 수립권자. 몇 년 단위로 수립하죠? 10년 단위. 단 미줄 것이십시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가밀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도 있다.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줄 것이고, 두 번째 줄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수립과 변경은 줄 거죠. 14일 이상 주민공감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드려야 되고, 계속 줄 거죠. 자, 지방의회 의결을 드려야 되고, 지방의회는 의견서 지시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에 3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30일 내에 의견 제시가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리모델링이고요. 기본계획이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옵니다. 439페이지 제1계획에 보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수정됩니다. 그래서 정비 기본계획과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공통점 모두 몇 년 단위로 수립합니까?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그리고 수립 절차에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기간은 모두 14일 이상. 그리고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정비 기본계획 모두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수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택상환사채, 이 마지막입니다. 주택상환사채 발표하시고 고개 잠깐 들고 체크하고 마무리합시다. 주택상환사채. 주택상환사채는 아까 채권자에게 몇 년? 3년 내에 주택으로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주택상환사채를 가진 채권자는 3년 안에 아파트 입주권으로 보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프리미엄 붙여서 거래를 못하도록 아까 양도, 양수가 금지된 정수 또는 지위 중 하나에 해당된 거죠. 누가 발행한다고 되어 있으면 교재부 누가 발행하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가 발행해요. 근데 잘 봐요. 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죠. 발행하면 끝납니까? 3년 내에 아파트 지어서 갚아야 됩니까? 3년 내에 아파트를 지어서 갚아야 되잖아. 시공능력 등에서 누구를 못 믿어요? 주택공사를 못 믿어요? 등록사업자 못 믿어요? 개인과 민간법인과 못 믿잖아. 개인은 시공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맞죠? 그래서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려면 법인으로서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야. 이 요건을 살짝 외워야 되는 거야.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은 적어도 이 정도의 시공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자본금 얼마? 교재부서 얼마? 5억. 자본금 5억 이상. 외워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건설업 등록을 할 것. 자본금 5억 이상일 것. 건설업 등록할 것.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몇 세대? 300세대 이상은 될 것.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 이게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요건. 자본금 5억 이상. 건설업 등록할 것.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은 될 것. 그리고 발행 규모는 무한정입니까? 규모 제한을 받습니까?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발행 규모 제한을 받아. 발행 규모 제한. 그 당구장 중요 표시해가지고 적어놨을 건데 발행 규모 제한 규정이 있죠?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발행 규모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을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주택상환사채 발행 계획은 누구에게 승인받죠?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맨 밑에. 그 다음에 책자 넘겨주세요. 발행 방법. 액면 발행 동그라미. 액면 발행할 수 있고 할인 방법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 액면 또는 할인 방법으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세요. 4번에 김영식 증권을 합니다. 김영식 증권이고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 동그라미. 주택상환사채의 명의 변경 방법은 새로 줄 거죠. 새로 취득한 자의 생명과 주소를 사채에 적습니까? 사채 원부입니까? 사채 원부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발행자나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5번 꼭 읽어주시고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사채는 그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주택상환사채 모두 끝났고요. 잠시 휴식하고 농지법
농지법 진도를 준비하겠습니다. 네.